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거의 3주 정도 되는 것 같죠? 월요일에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도 상하편 1부 2부로 나뉘어서 길게 갔었는데 월요일도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제목대로 그렇습니다. 시장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방송 보시고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2월, 3월 빅마켓 저는 기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 미리미리 조정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공매도 논란, 게임스탑, AMC 이런 기업들의 공매도 논란이죠. 코스피에는 매수 기회다. 제목이 지난주 급락 분위기를 비교하면 황당한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시장을 보는지 지금부터 저의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오늘 일요일입니다. 지금 일요일 저녁 6시 20분인데요. 게임스톱, 그러니까 미국의 그 회사죠. 이미 다 아실 거니까. 변동성 큰 증시 2월은 다를까. 신문 기사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도 난리가 났죠. 대폭락, 인버스 등등.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모처럼 월요일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미 게임스탑 주가 이야기는 멤버십 게시판에 1월 26일 화요일 아침에 올렸죠. 제가 멤버십에서는 매일 아침에 미국 증시 시황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의 전략을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미 1월 26일 우리 장 시작 전에 이렇게 가치 없는 주식들의 급등락, 페니스탁뿐만 아니라 숏 포지션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급등하는 상황을 볼 때 조정이 예상된다 라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어디까지 주가 우리 증시가 하락 조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보시는 그림처럼 2900포인트까지는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밥을 굴린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 MSCI 한국물 지수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EWY죠. EWY를 보면 51선이 2900포인트 정도가 있고 그동안 코스피 6개월 정도 흐름을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했던 패턴이 있죠.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서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미리미리 현금 포지션을 갖도록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보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즉, 대형주, 지난주에 이미 대형주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LG화학까지 주요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실적이 발표되면 뉴스에 하락한다는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게임스탑, 미국에서 지금 숏세일,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죠. 공매도를 감행하는 헤지펀드들과 이를 넘어서자 하는 미국의 reddit.com이라는 WSB 게시판과의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번 사태의 흐름부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2주 전쯤입니다. 그 게임스탑의 새로운 이사진이 참여했는데요. 그게 누구냐? 추이라는 반려견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추이, CHWY가 틱입니다. 이게 현재 $100가 넘고 지난 1년간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공동 창업자 라이언 코언이 게임스탑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다고 했고요. 이에 레딧 온라인 취직 커뮤니티 WSB라고 월스트리트 배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리딩 그룹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 주식은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리테일 샵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간다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20였던 주가가 $40로 더블이 됐고, 이에 멜빈 캐피탈과 시트런 리서치, 미국에서 20여 년 가까이 공매도를 열심히 했던 이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이렇게 조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리포트를 내면 되는데 리포트 낸다고 해놓고 내지도 않고 결국은 바보 같은 놈들, 카지노의 호구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은 비아냥을 거렸죠. 조만간 니네 $40, 니 $20로 꼬꾸라지니까 몸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reddit.com의 이 주식 게시판에서 찾아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매도한 주식수가 실제 발행 주식수의 120%가 넘었다. 아하, 너희들 당해봐라. 우리 1인당 50주씩 사면 그 당시 이 게시판에 아마 100만 명 정도가 회원이고 현재는 500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태가 시작이 됐어요. 문제는 게임스탑 하나의 회사로만 저게 끝난 게 아니라 일종의 테마가 형성됐어요. 뭐냐면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에 개인 투자자들, 로빈훗뿐만 아니라 주식 게시판이 reddit.co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AMC, 코스라는 이제 헤드폰 업체고요. 엑스프레스라는 의류 업체입니다. 이들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들도 개인들이 몰려가면서 급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숏 커버링이죠. 공매도 쳤던 것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전까지 마진콜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 마진콜이 발생하면 현금을 갖다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 그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이 헤지펀드들이 한국, 대만, 이제 베트남 등 주요 이머징 국가들에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한국, 대만, 베트남 증시가 지난주 초토화를 당했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런 이제 불안감이 시장에 깔리면 일단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60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으로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 이 공매도에 대한 반란이죠. 개인 투자가들의 화끈한 공격이 헤지펀드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이 사태가 저는 일단 금요일을 고비로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왜 상승미소 내가 진정 국면을 예상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친수익파, 수익이 화끈하게 늘어나죠. 이제부터는 진정 국면을 예상하는 이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숏셀러들이죠. 숏셀러들, 즉 공매도 세력들이 전체 미국 증시에서 실제로 칠 수 있는 것을 전체 계산을 해보면 이건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지난 주말 분석한 기사입니다. CNBC에 나온 기사인데 총 8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클레이즈가 분석하기는 맨 밑에 숏셀러 이 판매한 걸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기껏해서 현재 지금 숏셀러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규모가 최대 4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스몰 슬라이스, 아주 세 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거 조만간 안정이 된다, 이렇게 바클레이즈가 분석을 했어요. 자, 이제 이 400억 달러 규모가 크죠.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한 달에 요새 1200억 달러씩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혹자들이 97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증시급락이 있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 직전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근거를 들면서 현재 이제 급등한 증시, 버블 붕괴 시작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앞서서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숏셀러 전체가 다 망가진다 해도 4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자, 97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날아갔을 때 러시아 채권에 2조 달러 투자했다가 러시아가 그 당시 모라토리엄, 즉
빚 못 갚아 이러면서 채권이 순식간에 쓰레기 됐어요. 그래서 2조 달러가 공중분해 됐었고요. 2008년 3월 베어스턴스는 자산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됐지만 이 베어스턴스가 중개하고 매매했던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들이 1조 달러 규모였어요. 즉 이 정도 규모는 돼야 증시가 폭락을 하든 급락을 하든 할 텐데 고작 400억 달러고 이 숏셀러가 다 증시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모기지 채권이나 러시아 채권하고는 다르죠. 왜? 커버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로는 증시 하락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 정도면 난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게임스탑에서 한마디로 건방 떨다가 두 손 든 사이트는 시트론 리서치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20년 동안 우리 공매도 리포트 열심히 냈는데 이제는 그냥 롱 리포트만 내면서 착하게 살래 이렇게 항복 선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숏 커버링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스탑과 AVC 이 두 개 이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급등을 했던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테마가 형성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같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시는 주요 9개 기업에서 보면 맨 위에 게임스탑, 오른쪽 AMC와 코스 코퍼레이션 이 세 개를 빼고는 대부분 다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예, 왜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까? 숏 커버링을 해서 정리했거나 어차피 가치 없는 주식이 뛰어봤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은 몇 개 종목으로 압축되는 상황이고 몇 개 종목으로 압축되면 결국은 피해 규모가 한정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조만간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또 금요일에는 AMC의 그 대주주 중에 하나인 실버레이크라는 이 대주주 기관인 것 같아요. 헤지펀드 같은데 AMC 주가가 뛰면서 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약 5천만 달러 가까이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총 7억 1,300만 달러의 주식을 팔아버렸네요. 자,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들도 이렇게 채권을 주식 전환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물량을 쏟아붓죠. 그래서 결국 오르면 물량은 나오게 되고 물량이 나오면 수급에 재료보다 수급에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 하나 주식시장에서 전가의 보도 같은 격언이 하나 있죠. 중앙은행, 정부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이 격언이 있습니다. 왜? 정부와 중앙은행, 특히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이 무한정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스탑과 공매도 관련해서 증시가 이 일종의 페니스탑, 별로 가치가 안 좋은 주식들이 급등하자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나섰어요. 옐런 재무부 장관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차하면 재무부,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런 개별 기업들의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1번을 공격적인 방역입니다. 백신의 빠른 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를 잡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를 위해서 이번 주에 펠로시 의장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투기 조그만 공매도나 아니면 다른 개별 종목들이죠. 이 공매도 때문에 올라가는 개별 종목들이 문제가 돼서 증시에 악재가 발생하면 부양책 시작도 하기 전에 경제가 도로함이 타버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미국 정부 재무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시에서는요. 불확실성을 악재보다 싫어합니다.
근데 왜 떨어진지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불확실성의 실체가 헤지펀드와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게 게임스탑하고 AMC 정도, 그 다음에 코스코퍼레이션 정도라면 이제 이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악재로 작용하려면 숏셀러들이 뭐 월가의 주류가 돼야 되는데 숏셀러들은 월가의 비주류입니다. 월가에서 마이너한 세력일 뿐이라는 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 달러화 인덱스의 지난주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화 인덱스가 오른쪽 동그라미 보면 수요일 날 증시가 600포인트, 다우지수 600포인트 하락했을 때 저렇게 급반등을 했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특히 금요일에는 증시가 600포인트, 다우지수 700포인트까지 하락했었던 걸 감안하면 50일 이동평균선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 달러가 필요해서 뭐 헤지펀드에 한국 주식, 대만 주식 팔았으면 달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좀 강세가 돼야 될 텐데 별로 달러 강세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하, 이것만 보면은 증시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앞서서 멤버십 게시판에 26 화요일부터 계속 조정 이야기를 하고, 코스피는 그 2,9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이유,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게 미국 시장에 있었던 그 ETF EWI입니다. 한국물 ETF죠. EWI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약 3% 하락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증시 우리가 2,970포인트라면 약 2,900포인트죠.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날 갭 하락하게 되면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거기다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제가 강조했죠. 이게 제가 조만간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보는 것들이고요. 이제는 더 중요한 거, 이 공매도 논란, 숏셀링과 싸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과의 전투, 이게 결국은 해결이 되는데,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을 해보고 한번 인문학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 해결 방안 때문에 증시가, 특히 한국 증시에는 대형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스탑에서 보면 공매도한 주식 수가 전체 발행지수의 120%, 말이 안 되죠. 대주주 지분 빼고 기관투자자 지분 빼면 기껏해야 빌릴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공매도한 양은 전체 주식의 120%를 공매도했다. 이게 뭐죠? 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네이키드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즉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29일, 28일에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정치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 로빈후드 니들이 거래 중지시키면서 헤지펀드는 놔두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매도 못하게 했느냐를 따졌지만, 민주당의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뜯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본질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대형 자본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물먹였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 민주당 주도의 이 청문회가 시작되면 이 기사에 보는 것처럼 헤지펀드가 증시를 카지노화했던 것, 즉 지네 마음대로 돈의 힘으로 뭐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벌렸던 것이 이제는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헤지펀드의 악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방향, 공약을 보면요, 정부의 역활약대를 통해서 비이성적인 상황, 즉 자본
큰 차본 그런 면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쪼개기까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민주당도 당연히 그에 같은 당이니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청문회에 의해서 조만간 정치권이 의견을 모은 결론은 큰 자본에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그리고 증시의 건강성을 회복하자. 그렇다면 증시의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한국의 공매도 연장에도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5일인가요? 그때로 지금 만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히 3개월 연장한 것이라는 게 이제 무게가 실릴 것이고 6월까지도 미국의 이 청문회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한국의 무차입, 한국은 법적으로는 무차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차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올바른 시스템이 정비만 된다면 한국 증시에 커다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벌어진 이 게임스탑의 테마 형성, 이게 미국의 경기 부양책 추진, 다음 주 당장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여기에 플러스 공매도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2월과 3월에 빅마켓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을 놓고 곧바로 월요일부터 있는 돈 다 매수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조급한 매수만 좀 피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급락했다가 급등, V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락내리락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서 겁먹지 마시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조금씩 덜 구하면서 계속 물량을 확보해서 2월과 3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 빅마켓 기대해도 좋다. 이제 제대로 한번 더 큰 수익 기대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보셨어요, 여러분? 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큰 좋은 기회가 왔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우리 1월 달에 증시를 이끌었던 이 대형주 종목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20% 조정을 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조정을 했고요. 지수는 10% 정도 조정을 했지만 이미 대형주들은 조정을 마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불어오는 이 긍정적인 흐름에 한국 증시 맡겨도 될 것 같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